안녕하세요. 추세를 그리는 주가소입니다. 자, 12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자, 금요일 코스피 마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상승을 했지만 캔들은 음봉으로 마감되었고요.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상단선을 돌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서 산타랠리도 없고 그리고 환율 문제 뭐 이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연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여기서 이 저점을 올렸다는 거. 자, 그러면 추세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좀 상승 삼각 수렴이 되는데, 상승 삼각 수렴은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락 삼각 수렴이 끝부분에서 이제 떨어지는 힘을 이겨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는데, 이 상승 삼각 수렴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끝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확률이 좀 큰 걸로 이제 확률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박스로 가지 않는다면 삼각 수렴에서 좀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이 횡보 박스를 유지하는 그런 하락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박스의 횡보, 박스권의 횡보,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디테일하게 간다면 이 지금 저점을 한번 높였기 때문에 이 4,000포인트를 이제 더 이상 4,000포인트가 안 밀리는 이상 삼각 수렴을 하고 삼각 수렴 끝에서 이제 좀 하락을 하는 뭐 그런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힘도 없고 산타랠리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박스권이 되든지 삼각 수렴에서 떨어지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뭐 박스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스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자, 코스피보다는 이렇게 지금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 저번 주에 발굴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자면 뭐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락을 좀 했습니다. 밀고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소폭 반등을 하다가도 멈추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유니크 이 종목이 한 7% 정도 올라갔고,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탄력이 올라가는 그런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인 이런 흐름이 아니라 저점을 이렇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가속화가 붙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유니크는 7% 정도 올랐고, 지금 가속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자, 가격이 올라갈수록 손절 라인도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매수 타점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좀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5% 정도 오르면서 좀 시장이 많이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유니크 말고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렇게 미리 골라왔습니다.
자, 이 골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빠르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좀 늦어가지고요. 자, 안암전자. 자, 안암전자는 뭐 옛날 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락 흐름인데, 지금, 아이고. 자, 요 가격. 자, 이 가격을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지켜주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조금 확률이 높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또 지금 나오고 있죠. 두 번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큰 추세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추세 전환은 하지 못하고, 물론 작은 추세에서는 추세 전환이 나왔지만 큰 흐름이 하락 흐름이기 때문에 박스를 봐야 됩니다. 큰 박스를.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전체를 이제 기준을 하면 되겠죠. 분할 매수해서 이런 식의 흐름을 잡아볼 수 있다. 자, 그리고 한컴위드. 자, 한컴위드는 뭐 21년도에서부터 좀 떨어지는 종목인데요. 21년도부터 떨어지다가, 자, 여기서부터 24년도, 25년도에는 이렇게 이 가격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자, 이거를 이제 먹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타점을 잡는 이유는요, 이 파동, 이만큼의 파동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 1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1파. 크게 보면 여기 엘리어트 파동 1파 조정 파동, 그리고 여기서부터 2차가 시작되겠죠. 이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여기 작은 의미로 보면 여기서 1파, 2파, 3파 나왔죠. 그리고 이 파동을 하나로 본다면 조정 파동 나왔고, 이 조정 파동을 돌파하는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파가, 여기서 1파가 나왔으면 2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컴위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금요일 시가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3,990원 22일 날 시가까지 해서 크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본인 선택, 비중 조절 본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프리마 HQ. 자, 슈프리마 HQ는 자, 2008년도 큰 상승이 나온 후로 16년도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다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러면은, 자, 요런 박스만 신경 쓰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가격이 5,000원에서 만원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자, 요런 종목들이 이제 종목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5,000원에서 만원까지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최근에 또 보안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유출 쿠팡
뭐 항공사,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백화점인가요? 거기서도 유출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보안주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좀 이등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큰 흐름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런 쌍바닥을 잡거나 아니면 짝꿍댕이 상바닥을 잡거나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선택이죠. 여기서 작은 박스는, 작은 추세는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나로 본다면 한 번 더 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고. 자, 기본적으로 좀 안전한 거를 원한다면은 6,050원까지 열어두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빠른 매매를 원한다면은 바로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대신 짧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플로. 자, 아스플로는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3년도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3년도에서부터 떨어지기는 이 패턴이 지금 여기서부터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방향을 위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떨어지는 것을 피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횡보 박스 중에서 좀 약간 고점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마저도 부담이 된다면 이 박스 전체를 분할 매수 하면 되겠죠. 자, 200일선,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금요일날 시가 잡으면 되고, 좀 밑으로는 뭐 3,800원이나 3,400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 종목들을 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죠. 바로 가는 거 아니면 눌렸다 가는 거.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분할 매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반등을 해서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거든요. 이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하지만 적어도 횡보를 하는 박스에서는 고점에서 잡더라도 밑에 이 박스 하단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아무리 뭐 물을 타도, 물론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긴 하지만 이 반등 자체가 약합니다. 떨어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죠. 자, 아무튼 바로 가는 거 아니면 눌림이 나오거나,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톰테크도 23년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장이 되고 나서부터 급하게 이렇게 떨어졌네요. 급하게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 한 번, 기간 조정 두 번,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이 하락 조정이 멈추면서 이런 식의
약간의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고요. 우상향 박스 중에서도 하락 부분, 바닥 부분이죠. 바닥이고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짧게 200일선 잡고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쉽죠. 타점 잡기가. 대신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를 충분히 받아야만이 되는데 지금 약간 기간이 좀 짧긴 해요. 근데 하지만 급락하는 부분, 횡보하는 부분을 좀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큰 추세가 약하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바닥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메리트가 있는데 가격적인 점에서 이제 유리하긴 합니다. 박스권만 봤을 때. 하지만 시장의 평가를 충분하게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제 좀 지금 이 차트에서 떨어지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2,900원을 만약에 밀고 나간다면은 2,900원까지 이제 한 번 더 지지 라인이 있지만 2,900원을 넘는다면 좀 크게 떨어지는데 그때는 좀 다시 대응을 해봐야 되고요. 2,900원까지 떨어지는 거를 좀 걱정이 된다면 이 종목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니고 어떠한 종목이든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 그래서 짧지만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뭐 초록색만 봐도 재무제표가 좋을 것 같지만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부채율까지 유보율 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기업도 보고 배당도 많이 주네요. 이렇게 해서 시총 1,000억에 대주주 70%면 좀 많긴 합니다. 대주주가 뭐 30%가 좀 적당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 품절주인데 한번 올라갈 때 쫙 올라가고 빠질 때 쫙 빠진다.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 상승이 나올 때 빨리 팔고 빨리 매도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분석이나 재무제표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품절 주고 올라갈 때 뭐 23%씩 올라가는 습관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밀린다면은 좀 뭐 2,900원까지 봐야 될 수도 있고, 재무제표를 봐서는 좀 장기적으로도 나쁘진 않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샘. 자, 한샘이고 15년도에서 또 미친 듯이 올라왔네요. 이게 거의 뭐 150% 상승했습니다. 15년도부터는 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격 조정 나오고 20년도에서부터는 추세를 전환을 해서 기간 조정,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간 조정이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승 대비 지금 이렇게 상승한 만큼 여기서 상승한 만큼 또 그대로 떨어졌네요. 그런데 횡보가 이 지금 1조 1천억 치고는 이 횡보가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가도 무방한데 이런 횡보가 좀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야, 이거 뭐야, 배당 수익률 17%.
하임 유한회사. 국민연금공단이 5%. 뭐 한샘은 유명한 기업이죠. 대한민국 대표 토탈홈 인테리어. 뭐 말하지 않아도 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횡보를 많이 하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냐 봤을 때 뭐 매출 굉장히 잘 나오고, 특이한 거는 2022년도, 23년도, 23년도에 22년도에 좀 적자가 났습니다. 22년도 적자, 23년도도 적자. 하지만 24년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매출이 잘 나오는데 떨어진다. 그리고 22년도, 23년도면은 크게 뭐 매출은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여기서부터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제표를 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매출이 잘 나오고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의 그 뉴스가 이제 약간 호재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앞에서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상승을 하고 그대로 반납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400일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박스만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약간 나쁘진 않죠. 고점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나와진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박스권.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잡거나 좀 느슨하게 잡거나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한샘. 자, 한샘까지 해서 다음 주는 31일 날까지도 31일 날은 안 하죠. 안 하고 1월 1일 또 하지 않으니까 이틀이 빕니다. 그럼 총 3일인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1월 9일 날까지 결과를 보고 또 흐름을 보는 걸로 해서 그렇게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다다음 주면은 내년이고요. 그러면 새해 인사를 지금 해야 될 것 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